반갑습니다, 여러분. 집중과 몰입의 방법 이번엔 성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좀 식상해 보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마치 어른들의 이야기 같기도 하죠.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영어로 성실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faithful 또는 이제 honesty 이런 단어로 볼 수 있고, 우리 말에 이제 근면하다, 성실하다 이것이 서로 일맥상통하는 거고, 혹자들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그거죠.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세계에서 내놓을 수 있는 훌륭한 무기 중에 하나가 근면 성실한 인적 자원이다. 우리나라 사람들 해외에 나가서 일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일할 때 보면 정말 성실하게 일하면서 그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식을, 이미지를 심어주는 일들 정말 많이 있죠. 그런 사례들이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스스로 성실하다고만 인식하는 사람들, 스스로를 성실하다고만 인식하는 사람들을 향해 꼰대라는 표현으로 약간 뭐랄까, 이건 좋은 표현은 꼭 아닌 듯 보이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부르죠. 이 성실하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에게 꼰대라는 인식을 갖기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집중과 몰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요소가 여기 있습니다. 집중하고 헌신, 성실, 그리고 신뢰, 그 다음에 열정, 창의 이런 것들은 한 통속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떻게 보면 성공적 가치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것들이죠.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라고나 할까요? 성공한 사람들은 누적된 성실함을 보였다고 하는 것에 절대 우리는 거기에 부정을 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끈기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끈기라고 하는 건 인내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겠는데, 어쨌든 노자의 도덕경에서도 보면 노자라는 분의 그 사상은 지금도 우리 시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죠. 그 도덕경에 나와 있는 어떤 그 철학의 가치를 크게 요약을 하자면 분명히 근면성과 그 다음에 어떤 끈기 이 자체가 주요 주제가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도덕경에 있는 주제들을 네 가지 정도로 한번 나눠보자고 한다면 예를 들어 자연에 대한 어떤 경외감, 그리고 성실성, 그리고 관대함, 타인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것들로 요약해 볼 수 있다라고 할 때 분명히 성실성은 과거로부터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진 덕목으로 여겨져 왔다는 데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럼 왜 성실일까? 도대체 성실을 왜 강조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보통 집중을 한다고 할 때 그 집중을 하는 과정에서 또는 그걸 원하는 과정에서 흔히 하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중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점이 바로 문제죠. 집중이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고요. 내가 바로 이제 집중의 그 대상을 만약에 찾았다고 할지라도 그 집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대상을 두고 집중을 하다가도 결국 그 대상이 쉽게 바뀌어버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그 대상 자체가 그 변하지 않고 계속 갈 수만 있다면 상당히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욕심이 거기에 가해지기 때문이에요. 그 성공에 대한 어떤 욕심들이 우리의 주의를 흐트러뜨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집중력 또한 산만해지면서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면 심지어 이것은 어떤 혹자는 그 성공에 대한 두려움으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보편적 진리에 가까운 이러한 성실성이라는 거, 흔하게 그냥 얘기하는 이런 정말 어떻게 진부해 보이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집중을 끌어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만드는 노하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다는 거죠. 실제로 성실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주의를 계속해서 어떤 목표에 두는 것을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집중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방금 이제 노자의 도덕경의 얘기를 했는데, 노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명상적 개념과 연결이 많이 될 수도 있는데, 명상과 집중은 어떤 이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자면 명상은 집중과 다르다고들 얘기를 하죠. 명상은 조금 더 집중보다는 어찌 보면 한 단계 차원이 좀 높은 거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이제 좀 찾아보면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집중하는 대상이 있어서 이원적인데, 그러니까 이중성이 존재하는데 집중을 하다 보면 또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 우리가 피곤해진다는 것 또한 당연하고 그 또한 사실인데요. 근데 명상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를 적게 쓰기 때문에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고 오랫동안 할 수 있다 그래요.
이것은 이제 뭐 그 유명한 그 명상과 관련된 그 어떤 분이 한 얘기이기도 한데, 명상은 이렇게 이제 우리의 복잡한 삶을 끌고 가는데, 이끌어 가는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명료함을 주는 방법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 요즘에 이런 명상 기법을 통해서 집중을 자연스럽게 찾아낸 사례들을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젊은이들이 실제로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휘말려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면, 이 명상은 어떤 장점을 갖고 있냐면 내면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분노나 그런 감정을 다룰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고도 하죠. 뭐 명상을 하고 나서 이제 고도의 집중 상태가 됐다,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들 아까 이제 많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본다면 관련이 있죠, 그죠? 근데 집중을 계속하면서도 이 계속 이완된 상태를 가질 수 있는 거라면 상당히 유익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을 끌어낼 수 있다면 정말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뭐 명상의 또 다른 또 장점을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명상 자체가 스트레스도 줄이고 불안감도 줄이고 하다 보니 정말 좋은 점이 많겠죠. 게다가 창의성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꽤 많거든요. 실제로 몇 년 전부터 꽤 오래전부터 구글 같은 아주 그 큰 기업은 이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어떤 그 부분에, 이게 명상을 기반으로 한 어떤 접근법인데 거기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실효성을 거두고 있고요. 이 중요한 점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성실성과 도대체 어떻게 연관이 되겠는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건데, 사실 이 아까 얘기했던 노자가 이런 어떤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분이라고 본다면, 그분이 제일 크게 내세운 덕목 하나가 성실성이었다는 점을 주목하면 됩니다. 명상을 하기 위해선 분명히 마음이 굉장히 차분한 상태가 되어야 되겠죠. 집중도 마찬가지고요. 성실한 사람들의 그 마음의 어떤 상태, 스테이트가 그런 굉장히 스테이블한 상태, 안정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의 감정은 굉장히 격한 상태로 막 요동치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내 마음을 둘 수 있는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실과 집중과 뭐 어떤 명상과 이런 것들은 어떤 불가분의 관계로 서로 얽혀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성실하기만 해도, 진짜로 성실하기만 해도 집중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조선시대 다산 정약용을 생각해 본다면 이분이 이제 일화들이 꽤 많이 있죠. 유배지에 가서 이 더 많은 작품을 냈던 정약용 선생님의 그 이제 에게 많은 사람들이 배움을 청하며 이제 왔답니다. 그 중에 어린 그 황상이라는 그 그분 나중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린 황상이었는데 15살의 황상은 정혜영 선생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자신이 둔하고 융통성이 별로 없어서 공부를 잘 할 수가 없다. 그러자 이 황상을 잘 관찰하셨던 정혜영 선생은 이렇게 이제 답을 해줬대요. 공부하는 사람에게 세 가지 병통이 있는데 너는 그것이 없다. 암기력이 뛰어난 사람은 공부가 소홀하고, 문장력이 좋은 사람은 글이 날고 들뜨고, 이해력이 빠른 사람은 사색이 적어서 깊이가 없고 거칠다. 하지만 둔한데도 계속 천착하면 결국 구멍이 넓어지고, 막혔다가 뚫리면 흐름이 성대해지고, 답답해도 연마하는 사람은 결국 그 빛이 아름답다고. 다산의 이와 같은 격려에 황상은 학문의 뜻을 세웠고 정진해서 마침내 공부를 성취했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상당히 유명한 것인데, 뭐 둔하고 융통성이 없는 것, 그래서 집중을 잘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뭐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교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는 분명히 이 집중을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선 성실성이 바탕이 돼야 한다, 또는 성실하다 보면 집중은 자연스럽게 나중에 따라온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낼 수도 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성실하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일부터 성실하는 것을 찾아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성실의 반대적 개념을 불의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다라는 개념도 어느 정도 내포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예전에 유명했던 그 빌리 조일이라는 분의 Honesty라는 그 노래가 있어요. 제목 그 자체가 Honesty인데 그 가사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죠. 우리말로 번안을 좀 해보자면 내가 바라는 건 오직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누구나 진실하지 않기에 진실이라는 여기서 진실은 성실로 볼 수 있는 성실은 그런 그 말은 외롭다. 성실함 또는 진실함, honesty 듣기 어려운 말이지만 내가 당신으로부터 얻고 싶어하는 것이다. 빌리 조엘의 노래를 한번 들으면서 성실함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